네, 지금부터 2022학년도 1학기 개강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역사 콘텐츠 전공 학생회장 18학번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1학기 개강총회에 참석해주신 온 오프라인 역사 콘텐츠 전공 학원님들과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개강총회는 대면 참석 인원 50명, 줌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며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50명 인원 모두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개강한 지 약 2주가 지났습니다. 학우형 여러분들은 방학 때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학교 생활 리듬에 잘 적응하셨는지 궁금해지는 지금입니다. 각설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작년 개강총회 진행 방식과는 다르게 이번 개강총회는 50명 이내 대면 행사 참여 방식, 줌 비대면 참여 방식, 융합으로 하여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강총회 참여를 원하는 모두가 대면으로 참여할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개강총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교수님 소개로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 교수님에는 김문자 교수님, 유한수 교수님, 최희수 교수님, 정담 교수님, 김상원 교수님, 김희진 교수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교수님들께 역사 콘텐츠 전공 학우분들에게 해주실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행사 참여 위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역사 콘텐츠학과 학과장 맡고 있는 최희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되게 반갑고요. 이렇게 대면으로 개강총회 한 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자리가 뜻깊은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제가 학과장이라서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만 아까 학생회장이 호명한 순서가 우리 학과 교수님들의 부임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그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보다도 이제 훨씬 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텐데요. 오늘 보니까 40만을 찍었더라고요. 이제 피크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마침 오후에 교무처에서 수업 방식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명 이내는 무조건 대면 수업을 진행하라는 방침으로 다음 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학교에서 얼굴 볼 날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면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또 답사도 이번 학기는 어쨌든 좀 개별 답사로 진행이 되겠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같이 다니는 답사가 가능하리라고 믿으면서 이번 한 학기 여러분들 신입생들을 비롯해서 재학생들 모두 힘차게 건강 조심하면서 이렇게 잘 학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자 교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보통 학과장님이 인사말 하면은 끝나는데 오래간만에 대면으로 인사를 하게 돼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신입생들이 지금 많이 눈에 띄는데 여러분의 그 탁월한 선택으로 우리 학과를 들어오게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학과는 올해 이제 45주년이 된 굉장히 전통 있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들도 전문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그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슴 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입생 여러분 언제든지 선생님 연구실에 그 연락을 하면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신입생 여러분 하여튼 무조건 이제 그 열심히 뛰어서 선배님들 동료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 갖기를 바라고요. 재학생들은 정말 오래간만에 복학한 친구들도 많아서 반갑고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자기 시간이 더 많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해서 계획한 대로 또 마음 먹은 대로 좀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준비를 차분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입학 축하드리고요. 재학생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유한수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학기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활동이나 생활을 못했죠. 물론 내 학기 동안에 적응을 하고 하긴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한번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했는데 역시 사람은 모여서 부대끼고 같이 어울리고 해야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물론 혼자 지내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가사의 공간에서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얻는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소통의 기술을 익히는 데는 역시 만나고 얼굴을 맞대고 대면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4학기 동안 지내면서 어느덧 이제 그런 소통의 근육이랄까 힘살이 위축되고 줄어든 건 사실인데, 지금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직접 맞대고 토론, 소통하면서 원래 우리 모습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솔직한 얘기인데, 약간 사람 얼굴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도 옛날에는 한 학기 지나면은 내가 강의한 학생들, 위과 학생들의 어떤 얼굴과 이름이 대충 그래도 얼마큼 다 들어왔는데, 지난 4학기 동안에 그게 보니까 혹시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게으른 것을 반성도 했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다시 이제 그저왔던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같이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당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이미 수업을 통해서 신입생 여러분, 재학생 여러분 만나고 있어서 반갑게 잘 만나고 있는데, 신입생 친구들은 우리 학과에 들어온 거 환영한다는 말 다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 여러분도 반갑다는 말 다시 한번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이렇게 막 들어오기 전에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비록 이제 거의 한 50만 명씩 하루에 감염자 숫자가 치솟고 있지만 거의 막바지에 다 다다랐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버티면 예전처럼 정상적인 그런 대학생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하고 꼭 빨리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조선시대 사학 활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취업 동아리 행진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볼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김상원 교수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김상원 교수님은 오프라인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김상원입니다. 문화정보학인데 디지털이나 매체에 관련된 수업 과목들 수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로 돌아오신 것, 그리고 조만간 돌아오실 것 환영합니다.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뵈면서 만나서 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같이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만나면 긴 얘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희신 교수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들하고는 이미 수업 시간에 얼굴을 마주 대한 바가 있어서 익히 이제 얼굴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눈만 보고 사람을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학과 사무실 내지는 그 동아리방 근처에서 저를 알아봐주고 인사해주는 신입생들 너무 고맙고요. 저는 지금 중국사 관련 국과목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 그 소개 자료에 보니까 중국사회에 대한 소개가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이제 서운한 느낌이 이제 들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중국사회를 맡은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 학회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이제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좀 더 활기찬 학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과 사무실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 과 사무실 소개에 관해서는 저희 학과 조교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년도 역사 콘텐츠 전공 학과 조교를 맡은 신재경입니다. 2년 전에는 제가 학생회장의 자리로 이 개강총회를 진행했었는데 조교로서 다시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또 신입생 여러분들 환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학생들 이 학과 사무실 어디인지 아시죠? 와서 이제 내교학인서도 서명한 학생들도 있는데 아직 안 한 학생들도 많아서 확인하러 오셔서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학과 사무실은 자화관 312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고요.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7시 반까지 이제 근무 시간이고요.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3시, 12시부터 1시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과 사무실 번호는 여기 써 있는 대로 02-2750-42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모르는 거 있거나 궁금한 거 학과 사무실로 방문하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되고, 또 급한 용무는 제가 모든 학년 카톡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급한 용무가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해당 조직도는 2022학년도 학생의 커넥트 부원을 나타낸 조직도입니다. 우선 각 부의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커넥트 학생회가 1년 동안 나아갈 비전과 목표는 커넥트 단어 뜻 그대로 교수와 학생을 연결하며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를 잇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 콘텐츠학과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2022 학번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여 여러분이 원하던 대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저희 커넥트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저희 커넥트의 부서에는 위에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기획부, 편집부, 영상부, 학술부, 홍보부, 자료실 운영부, 답사위원회 이렇게 총 7가지 부서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부서의 부장들이 나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진행할 계획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부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학생회 커넥트 기획부장 18학번 홍승재라고 합니다. 저희 기획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멀어졌던 학우분들을 간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 연결시켜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여러분들께 찾아뵐 예정입니다. 저희는 현재 주요한 행사로 역혼 모임의 줄임말인 역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2학번 신입생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제1회 역모를 기획하였고 신입생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2021학번을 대상으로 한 재학생 역모를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후로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역모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역사 콘텐츠학과 학우분들이 더욱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로 찾아뵐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역모에 적극적인 참여 열을 보여준 신입생 학우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획부가 진행할 행사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편집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트 편집부장 21학번 이지연입니다.
저희 편집부는 학생회 내 모든 문서 업무에 폭넓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신입생 PPT 제작, 개강총회 PPT 제작을 맡아왔습니다. 사물함 이름표는 현재 제작 완료되어 곧 사용 가능하다고 공지 올라갈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생회 문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입생 필수 정보 파일 만들어준 편집부장에게 수고했다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상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35대 학생회 커넥트 영상부장을 맡게 된 19학번 이준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상부는 학과 관련 영상들을 제작하고 이제 학과 행사들의 사진 촬영 등을 하는 부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활동으로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입생 캠퍼스 투어 영상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캠퍼스 사용 설명서 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유튜브에 업로드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 영상들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전반적인 학교 생활 내에서 이제 개강총회나 학술제 혹은 뭐 졸업생 멘토링과 같은 다양한 학과 행사 등을 상대로 저희가 풀영상을 촬영해서 편집해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역지사지라고 저희가 앞으로 1년 동안 유튜브에 업로드할 영상의 컨셉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여권을 알고 사람을 알고라는 의미로 역사 콘텐츠 학과를 홍보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역사 콘텐츠 학과 재학생들 혹은 교수님들까지 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컨셉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에 있어서 사실 더 많은 학우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신 분들 혹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얼마든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업계도 영상부가 제작한 콘텐츠로 이번에 새로 리뉴얼한 과방에 대해서 360도 촬영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하였는데요. 학과 유튜브에 360도 촬영 영상이 있는 학과는 아마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 전공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상부에 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영상부의 활약을 우선 지켜봐 주시고 현재 역사 콘텐츠 전공 유튜브 구독자가 96명인데 100명까지 4명 남았거든요. 100번째 구독자에게는 뿌듯함과 영광을 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콘텐츠 전공 제35대 학생회 커넥트의 학술부장을 맡게 된 18학번 이승효입니다. 올해 학술부의 계획은 총 3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강총회 이후부터 시행될 토익 스터디, 공모전 허브, 그리고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학술제인데요. 토익 스터디는 토익에 대해 아무런 기초도 없는 노베이스 입문반부터 당장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실전반으로 나누어 혼자의 의지로 공부하기 어려운 학우분들을 모아 그룹으로 스터디를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공모전 허브는 학과와 연계되는 공모전이나 대회 활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팀원을 매칭해드리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학술제는 저희 학과 내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축제이고 학과의 1년을 되돌아보는 축제입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가 담당한 부분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공모전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토익 스터디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보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대 학생 커넥트의 홍보부 차장 강정민입니다. 오늘 홍보부 부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제 대신 홍보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부는 역사 콘텐츠 전공의 학과 행사 등 학과와 관련된 행사 및 이벤트를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를 관리하고 있으며 커드 뉴스를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과
학과 행사 안내 및 홍보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콘텐츠 전공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랑 유튜브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홍보부 인스타 팔로우 수 100 달성했는데 이제 200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팔로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200 달성하시면 200번째 달성하신 분들께 또 뿌듯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생회 커넥트에서 자료실 부서 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18학번 강병규입니다. 먼저 자료실 부서로서 현재 실행할 활동으로 이번 학생회 공약이었던 자료실 리뉴얼을 실행하여 기존의 자료실 구조를 변경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료실을 운영하고자 휴식과 공부 공간을 재구분했습니다. 먼저 1층 휴식 공간으로서 학생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이전 자료실 구조를 개편하여 책상과 의자를 바꾸고 공간을 넓히며 학생들에게 보다 더 좋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소파와 테이블 등 추가적인 필요시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2층은 학생들의 공부와 과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재구조를 하고 사용하지 않던 컴퓨터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칸막이를 설치하여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학생들이 자료실을 이용할 때 추가적인 필요와 건의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여권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고 자료실 이용 수칙을 기재하여 많은 학생들이 자료실을 이용하는 만큼 이용 수칙을 기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실을 개편하여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추가 조사하고 그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실 부장이 말했던 자료실 이용 수칙인 자료실 훈육 10조를 명심하여 1층과 2층 자료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답사위원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넥트 답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19학번 남기린입니다. 답사위원회는 2박 3일 동안 역사 콘텐츠 학술 답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통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과 전체 답사가 조별 답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각 조마다 답사위원회 위원들이 골고루 나눠져서 학우들의 원활한 답사를 도울 예정입니다. 답사 후에는 보고서, 사진, 영상 제작 등의 기획물로 공모전을 열고 있으므로 학우 여러분들은 다양한 콘텐츠 기획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역사 콘텐츠 학우 여러분의 유익하고 재미있는 대체 답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과 내규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선 처음 학과 내규 소개하는 내용으로는 기초 전공 과목 수강 요건 충족입니다. 역사 콘텐츠 전공 학과의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위에 제시된 기초 전공 과목들을 졸업 전까지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졸업 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과목으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역사학에 2에 역사 콘텐츠 입문, 중국 역사와 문화, 서양사 사료 강독과 DB 활용, 한국사 사료 강독과 DB 활용, 일본 고중세사 총 6과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졸업 논문 제출 자격인데요. 공인 어학 성적을 3학년 1학기 3월 말까지 제출하여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을 받아야만 졸업 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졸업 논문이 면제되는 요건도 같이 확인하실 텐데요. 졸업 논문 제출 기한 전 5에서 8학기 동안에 어학능력 시험에 응시해서 위와 같은 수준의 성적을 거둔 학부생은 졸업 논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3학년 1학기 3월 말까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이상을 통과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학술 답사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졸업하기 전까지 학과에서 시행하는 학술 답사에 5회 이상 참여해야 졸업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 그 답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학생회장이 학과 내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제출 시기는 이번에 학과 회의를 통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 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한국사와 공인어학 인증 이런 것들을 통과했다라는 그 증빙 서류를 졸업 논문 제출 전까지만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3학년 1학기, 뭐 4학년 1학기 이렇게 될 것들은 개정 전의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홈페이지에 개정된 그 학과 내규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그때 가서 좀 봐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요번 학기 답사는 아쉽게도 일단은 지금 현재는 단체 답사를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별 답사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내용 일정과 구체적인 답사 코스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시 이제 논의를 해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별 답사를 하되 한 군데가 아니라 두세 군데의 어떤 유적지라든지 이런 데를 묶어서 일종의 진짜 일일 답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조별 답사로 진행을 하지만 답사 보고서는 개인적으로 따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들이 각각의 그 보고서를 평가를 해서 답사 인정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충실하게 작성을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뭐 이번 학기 답사는 아쉽지만 어쨌든 조별 답사로 대체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학과 내규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이나 답사 일정이나 방식들이 완전히 확정되면 다시 한번 전체 학년 공지방에 공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회계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보고는 커넥트 총무 20학번 허유경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 콘텐츠 전공 학우 여러분. 학생의 커넥트의 부회장 겸 총무를 맡은 20학번 허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2학년도 회계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학년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 부분에서 20학년도 학생회비 2월분과 21학년도에 납부된 학생회비를 합해 총 458만 7,778원가량의 금액을 가지고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지출 부분에서는 먼저 상반기에 학생회 행사, 졸업생 선물, 답사 공모전, 상금 등의 지출이 있었고 하반기 역시 학생회 주최의 행사와 졸업생 멘토링, 학술제 등의 부분에서 지출이 있어 총 221만 2,688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22학년도에 총 넘겨받게 된 잔액은 237만 4,490원입니다. 네, 다음으로 2월달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에는 졸업생 선물 증정과 과방 리뉴얼을 위해 학생회비가 쓰였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과방에 설치된 태블릿이나 학년별 단톡에 공지해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회비 납부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매년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10만원 가량의 학생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회비는 학우 여러분들의 복지, 즉 더욱 알차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의 경우 저희 학생회가 준비한 공약인 역사 콘텐츠 정기 모임, 줄여서 뭐라고 하죠? 영모요. 감사합니다. 영모와 토이스터디 등의 행사 진행으로 학우 여러분들을 위한 지원의 폭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학우분들이 학생 회비를 내주신 덕분에 1층 과방을 보다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2층 과방을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기에 집중이 잘 되는 환경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우 여러분들의 다양한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학생회비 꼭 납부해 주셔야겠죠? 네, 모든 학우분들이 납부해 주셔서 학생회비의 수혜를 4년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회비의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된 계좌로 10만원을 입금해 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여러분이 납부해 주신 소중한 학생회비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희 학생회 커넥트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학생회비 사용 내역 투명 공개와 상시 열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회비가 올바르고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역 역시 매달 최신화해 투명하게 공개할 테니 저희를 믿고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회 커넥트의 총무 허유경이었습니다. 다음은 학회 및 동아리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학회장과 동아리장의 소개를 듣기에 앞서 저희 학과 학생들은 한 명당 한 개의 학회, 한 개의 동아리, 최소 한 개의 학회와 한 개의 동아리를 들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학회장과 동아리장의 소개를 들으면서 마음에 드는 학회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사 학회가 첫 번째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대사 학회장을 맡게 된 18번 홍승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숙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소학회인 한국고대사학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고대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1년 동안 고대사학회와 함께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지 소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고대사학회란 어떤 곳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작년에는 고대사학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22학년도 활동 계획들, 어떤 활동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을 고대사로 초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사학회 지도교수님은 저희 학과에서 지금 고대사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최희수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학과장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저희 고대사학회는 한국사학회 내에 존재하는 학회로 구석기 시대부터 후삼국 시대까지의 한국 고대사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우들이 함께 모여 탐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학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대사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고대사라는 분야의 특성상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답사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고대사학회는 자체적으로 관련 역사 유적지 답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보다 활동적인 경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고대사학회 내에서 원하는 학우들이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스터디를 형성하여 진행하기도 하며, 학기와 방학 중에는 그 교수님과 함께 한문 강독 스터디를 진행하여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대사학회는 다양한 소재를 탐색하고 탐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학회입니다. 그렇다면 고대사학회가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활동들을 진행했었는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대사학회는 작년 11월 25일 연천으로 소규모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답사를 직접 다녀오지는 못했었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답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진행되었던 답사였기 때문에 여기 다녀왔던 학우분들도 어쩌면 오랜만에, 그리고 어쩌면 처음 가보는 답사였기 때문에 되게 신기했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안동 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에서 진행한 대학생 체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안동 답사를 다녀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상당히 많은 학우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답사였는데요. 여기도 그때 다녀오셨던 몇 분들이 보이는데 이 답사도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함께 가고 또 되게 가서 다양한 곳들을 둘러볼 수 있고 그랬던 이제 답사다운 답사이기도 했고, 국학진흥원 측에서 교통편과 식사를 전부 제공해 주셔서 정말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던 답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대사학회는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문 강독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최희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한문 강독 스터디는 지금까지 학기 중과 방학 중에 꾸준히 진행되어 온 스터디입니다. 교수님의 친절한 지도 아래 매주 1회씩 삼국유사를 읽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해 왔습니다. 직접 들어보니까 직접 학생들이 이거를 해석하고 막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되게
좋은 스터디인 것 같아요. 저도 1학년 때 잠깐이지만 스터디에 참여했었는데요. 삼국유사 내용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교수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들도 재밌게 들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경험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고대사학회는 작년 1년의 마지막을 학과 학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고대사학회 학우분들이 너무나 잘 발표해 주어서 저도 매우 인상 깊게 들었고 올해도 저희 고대사학회는 이와 같이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학술제에 참가할 예정이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2년도 고대사학회 활동 계획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년 동안 고대사학회는 다양한 소재들을 탐색하고 탐구하여 최종적으로 이 소재들을 활용하는 것까지를 최종 목표로서 활동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답사를 통해 소재를 탐색하고 이렇게 탐색된 소재들을 스터디 활동을 통해 더 깊이 탐구하고 최종적으로 공모전, 학술제 등에 참가함으로써 이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활동 계획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사 계획입니다. 현재 고대사학회는 교수님과 함께 학회 자체적으로 정기 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정해주시는 답사지를 답사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답사로 올해에도 주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기획 동아리인 역마살과 연계하여 역마살 회원들 이제 문화관광 컨텐츠를 이제 기획하고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답사를 기획하고 고대사 회원들이 거기에 참가해서 학술적 목적의 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고대사와 역마살의 연계 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상으로 분기당 한 번 정도의 정기적인 주기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기획하고 진행하는 답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등의 시간을 이용한 번개 답사를 활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번개 답사는 미리 계획하지 않고 소규모의 인원으로 한두 곳 정도의 적은 장소만을 방문하는 답사로 코로나 이전에는 활발히 진행했던 되게 재밌는 방식의 답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갔다가 또 이제 교수님과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또 방역 수칙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고대사 학회원들은 주기적인 답사를 통해 소재들을 탐색해 나가게 되는데요. 올해는 답사를 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신청자에 한해 답사 이전 혹은 이후에 답사지에 대한 영상을 함께 신청하거나 관련 서적을 함께 읽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술제, 공모전 참가 등의 특수한 목적을 가진 회원들끼리도 따로 스터디를 결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터디 관련된 거는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진행해왔던 학문 강독 스터디를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기 중, 방학 중에 신청자에 한해 최희수 교수님의 지도하에 진행되며 역사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사료를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대학원 진학 등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탐구한 소재를 가지고 공모전, 학술제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최종 계획입니다. 고대사 내에서 신청자를 받아 활동에 참가할 팀을 매칭하고 함께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함께 나갈 공모전 그리고 또 학술제에 나가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고대사학회에 대한 설명,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었고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준비할 테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사학회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선시대사학회 발표를 맡게 된 16학번 최지웅이라고 합니다. 예, 차례는 이렇게 구성되고요. 먼저 저희 학교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조선시대라는 조선만큼 사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나라는 사실 그만큼 알고 있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다양한 조선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제 영화를 보거나 이제 책을 읽거나 하면서 서로 그 이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조선시대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곳이 바로 조선시대 학회입니다. 예, 지도 교수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정당 교수님으로서 조선시대에서 이제 대외관계사나 과학사와 같은 곳을 전공하시고 이 PPT에 써진 것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논문들을 또 최근에 또 막스 베버에 대한 이제 논문도 쓰시기도 하셨었던 광범위하게 상당한 분야에서 계속 저술 활동을 계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지난 학회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호부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에서 나타난 주자학과 실학에 대한 관점, 민중과 양반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지 이 영화를 보고 학회원들이랑 같이 토론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최근에 인사동 쪽에서 최근에 발굴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밤낮을 불문하고 시간을 잴 수 있는 일성 정시의와 또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진 금속 활자가 대량으로 발견되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던 터라 학회원끼리 가서 학회 차원에서 이 박물관으로 답사를 가서 여기서 있는 일성 정시유라고 활자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각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박물관은 또 어떤 의도로 그것을 전시했을지에 대해서 미력하게나마 학회원들끼리 토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학술제에 또 참여해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였었습니다. 향후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의 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영화 감상, 유적지 답사, 박물관 견학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영화 감상을 통해서 흔히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중예술인데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이 대중예술로서 발현되었을 때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영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고요. 또 유적지 답사를 통해서 서울 근교에 있는 유적지에 가서 그곳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 어떻게 그 유적지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유적지가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 박물관 견학을 통해서 박물관에 전시된 물건들, 또 그 박물관에 있는 전시된 것들을 기획자가 어떤 의도로 전시했는지, 그것이 현실과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와 현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보고 토의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하의 연락처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영사 학회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영사 학회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영사 학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사 학회 임시학회장 오세영입니다. 서영사 학회에 대한 내용과 작년 2학기에 서영사 학회에서 진행되었던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입니다. 학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작년 2학기의 활동에 대해 소개한 뒤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서영사학회는 이전에 있었던 국사사학회가 내부에 소규모 모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영사학회의 활동은 주로 서영사와 서양미술사를 중심으로 다루는데요. 내부의 군사사학회 모임에서 군사사와 관련된 활동 또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된 활동 방식은 전시회 관람과 영화 감상이 있습니다. 저희 학회의 지도 교수님은 유한수 교수님입니다. 최근에 방송에도 출연하시면서 냉전과 제1차 세계대전, 스탈린, 체르노빌 사건 등에 대해 다루는 바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주요 활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영사학회는 전시회 관람과 영화 감상이 주된 활동 방식인데요. 전시회 관람의 경우 지난 학기에는 코로나 등의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지만 그 이전에는 도림문 박물관 마을에 방문하기도 했으며 이외에도 군사사학회에서 진행되었던 전쟁기념관 답사도 있었습니다.
전시회 관람의 경우 현재 진행 여부에 대해 불분명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화 감상의 경우 서양사학회 학부형 또는 교수님의 영화 추천 중 투표를 통해 감상할 영화를 선택하고 학회원들이 해당 영화를 감상한 뒤 간단한 감상문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전 학기에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 영화 관람 활동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투표를 통해 선택된 영화를 각자 감상한 뒤 감상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역시 상황이 좋아진다면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학기의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학기는 군사사학회 소규모 모임 인원 모집이 안 되어서 군사사학회 관련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으며 또 코로나로 인해 기타 활동에 적재되지 못해 예시가 부족한 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먼저 영화 감상입니다. 서양사학회 학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여러 추천 영화 목록을 나열하고 투표를 통해 더 킹 헨리 5세를 감상하였습니다. 해당 영화는 셰익스피어의 희곡과 또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각색한 영화로 해당 영화를 감상하고 각자 감상평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술제입니다. 학술제의 경우 학술제 인원을 모집한 뒤 주제를 투표하고 선정된 주제에 대해 각자 조사해오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번 연도 학술제의 주제로는 고대 영웅과 슈퍼히어로 이상의 표현이라는 주제가 선정되었고 주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여 학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입니다. 먼저 앞서 설명했던 활동 방식 중 코로나 상황에서 비교적 부담이 덜 가는 영화 감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타 다른 활동들 중 대면의 부담이 적은 온라인 학회 모임 또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제가 지금 화면 공유에는 학회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발표 화면에서는 학술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술제 또한 매년 진행되는 행사기도 하고 학회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사학회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일본사학회 학회 소개 및 활동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1파학번 김지연입니다.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일본 사학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부대부터 한국과 상호 교류 및 생활 풍습을 공유하면서도 가깝고도 먼 존재인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역사 콘텐츠학과 학생들이 결성한 학회로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회입니다. 저희 학회는 김문자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시고 학회장 1파학번 김기현 학생과 학회원 23명으로 구성된 학회입니다. 작년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어서 비대면으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는데요. 일본어 스터디, 일본사 스터디, 일본 문화 스터디를 진행하고 또 한국 색종박물관이 전시를 관람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2022학년에도 일본어 스터디와 일본 문화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본어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활용해서 JLPT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 일본 노래를 통해서도 일본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사와 일본 문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일본 문화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고 일본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으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재를 통해서 일본 사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학회 스터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에 OTT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매달 돈 내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일본사학회에서는 학회비로 왓챠를 구독하고 있어서 활동하면서 왓챠를 쓸 예정이고 또 추가적으로 왓챠에 있는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이용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수님께서 추천해준 일본과 관련된 드라마들인데요. 왓챠를 통해서 이런 영상들을 보고 그
서로 감상을 나누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그 전까지는 아펠라스 일본사라는 교재를 통해서 일본사 스터디를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어 스터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활동했던 사진을 가져왔던 건데요. 좋아하는 일본 노래를 가져오셔서 일본어 문법도 찾고 단어도 찾고 해석도 하면서 좀 더 일본어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이런 책을 이용해서 JLPT 대비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일본사학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사학회 소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중국사학회 소개를 맡은 이학과 김나인이라고 합니다. 순서는 학회 소개, 공동부 활동 소개, 그리고 2022학년도 활동 계획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국사학회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은 중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인가요? 아니면은 그저 그런 관심이 없는 그런 나라일 뿐인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겨울에 진행됐던 올림픽을 통해 여러분이 중국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사학회는 2020년에 재개설된 학회로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봄으로써 중국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학회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소극하거나 왜곡된 인식이 아닌 올바른 인식과 지식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중국 근현대사를 전공하신 김희순 교수님이시세요. 현재 전공 과목 중에 중국의 역사와 문화, 근대 중국과 세계 질서, 인물로 보는 중국사를 담당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전년도 활동 소개입니다. 먼저 온라인 모임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인식을 논의해봤는데요. 현대 중국에 대한 인식의 흐름과 그 배경은 무엇인지, 대중매체와 저희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인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학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은 닥터 사전 스터디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답변을 진행되지 못했지만 닥터 사전 스터디를 통해서 차이나타운, 원격 신화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소타의 화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제별 토론입니다. 영화 속 중국사를 주제로 영화 감상의 토론을 하며 그 안에 있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학년도 활동 계획입니다. 먼저 칼럼 기사 읽기 스터디를 통해서 중국의 역사, 정책, 문화 등에 대해서 소설이나 칼럼 및 기사를 발췌하여 학회원 각자가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서 학회원들과 스터디를 진행할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중국에 대해 대중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대중들이 이를 통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되는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영화 감상 토론입니다. 중국 관련 영화 감상 및 영화 속 중국을 살펴보고 학회원들과 함께 토론함을 통해 저희가 중국에 대한 문화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 유물 스터디입니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작가를 오프라인과 온라인 전시를 함께 보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관련된 배경과 유물을 공부해보면서 저희가 중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더 알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중국사학회는 중국에 대해 역사와 문화, 시사 흐름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중국에 대해 잘 몰랐지만 앞으로 알아가고 싶은 배움의 기회를 가지고 싶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저희와 함께 중국사학회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학우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행사 예정보다 좀 늦어진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원래 행사가 좀 딴딴하면서 어떻게 흘러가거든요. 네, 좀 늦어져서 죄송해요. 다음은 행진 동아리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리 행진 소개를 맡은 2학번 금민철입니다. 소개는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행진이란 행복한 진로의 줄임말로서 말 그대로 행복한 진로를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 그냥 스터디 위주의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진의 구성으로는 아까 조선사학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다운 교수님이시고요. 네, 지금 구성된 인원이 몇 명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는 분반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공심화반이랑 교사준비반 그리고 영어반 이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공심화반에서는 네, 그 강의에서 언급을 하였지만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의 논자를 읽고 그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세미나식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자에 나와 있는 관련된 점수에 접사를 함으로써 그 논자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조선사학회랑 이 전공심화반이 성격이 매우 비슷하여서 정다은 교수님께서 같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사준비반인데요. 교사준비반은 교육 분야로 나아가려는 학생들에게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대학원 진학을 먼저 목표로 삼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공 기초 탐구 발제를 통한 전달 향상으로 자신의 교육 분야에 관련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실제 학교의 방문해서 교육봉사를 하는 등 직접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서 자신의 그 전달 능력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영어반 같은 경우는요, 회화, 토플, 토익 등 영어 자격증 취득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교환 학생도 또 있으니까 그걸 위한 스터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반 같은 경우는 구성원에 따라서 그 정해진 틀 스터디가 아닌 탄력적으로 자율적인 스터디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활동 요약 같은 경우는 3월에 진행되는 행진 총회 및 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 했던 전공심화반에서는 특정 자료를 읽고 공부하는 스터디 활동을 운영하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교사준비반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공부를 하면서 서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하여 교육 분야 교사 준비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영어 준비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토익 같은 영어 관련된 자격증을 통해서 영어 자격증 관련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답사했던 활동 같은 사진인데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3월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진총회 개최를 할 것이고 4월에는 각 반이 자율적으로 스터디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전시회 관람이 또는 답사가 이루어지고 5월과 6월에는 전시회 관람 또는 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아직 그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든 자율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행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렸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어살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도 체육동아리 영어살 회장을 맡은 18학번 이승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취업동아리 영어살은 어떤 동아리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토에 소개해드릴 내용의 목차입니다. 동아리 소개, 작년 활동 내역, 금년 활동 계획으로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동아리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취업동아리 연마살의 지도교수님은 고대사학회를 담당하시는 최희수 교수님이 마찬가지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연마살은 올해 문화유산과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매 학기마다 독서 및 세미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체험하는
동아리입니다. 다음은 작년 활동 내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고대사학회 발표에서 소개는 간략히 들으셨을 테지만 저는 좀 더 자세히 답사 활동에 포커스를 두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년도 1학기는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정규 답사는 진행하지 못하고 개별 답사를 진행하였고 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우수작 투표를 통해 상품을 시상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연말살은 답사나 외부 체험 활동을 주로 하는 동아리인데 1학기 활동에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2학기 활동입니다. 2학기에는 완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총 2번의 답사를 진행하였는데요. 21년 11월에 연천 전곡리에 위치한 산사 유적지 및 박물관과 연천 숭의전지, 고구려 유적인 호로구루상, 신라 경순암릉을 답사하였고 12월에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주관한 한국의 유교체판 대학생 체험연수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활동 사진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세 장의 사진이 연천 전곡리 산사박물관의 사진이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부터 숭의전지, 호로구루성, 경순암릉 답사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말살의 답사 활동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답사지를 돌아보면서 교수님의 설명을 직접 듣고 느끼면서 경험하는 활동입니다. 전곡리 지역은 답사지 간의 거리가 꽤 있어서 렌트를 통해 차량을 타고 답사를 진행하고 당일치기 여행의 느낌이 나는 재미있는 답사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은 12월에 국학진흥원에서 주관한 대학생 체험연수 참가 활동 사진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학진흥원에 있는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과 유교문화박물관을 관람 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리의 특별 강의로 구성되었고 이후 도산서원으로 이동하여 전문 해설사님의 해설을 들으며 답사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이 프로그램 또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당일로 진행되었으며 안동시에 위치한 유교 문화를 담은 중요 자료와 책판을 눈으로 보고 도산서원을 전문 해설사님의 해설과 함께 듣는 등 뜻깊은 체험을 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활동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답사의 테마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이후 슬라이드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살의 정규 답사는 취업동아리 연말살과 고대사학회의 연계 답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혹시 다른 학회는 답사를 참가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사는 타 학회라도 동아리를 연말살에 가입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로 고대사학회지만 타 동아리인 경우에도 저희가 기획한 답사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답사는 11월에 있는 학술제 학술 발표의 주제를 탐색하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이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주제를 고민해보는 형식의 답사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말살 소모임 번개입니다. 번개라는 표현을 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소규모로 간단하게 진행되는 강의 답사, 소모임 형식의 느낌입니다. 이 활동은 주로 주말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주말에 시간 되는 학우들끼리 모여 교수님의 차를 타고 지방 박물관 특별 전시를 관람하거나 북한산성으로 트레킹을 가거나 하는 등의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답사는 정적인 느낌의 답사보다는 활동적인 느낌의 답사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계 답사의 상세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서 고대사학회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분기당 한 번꼴인 4회 정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답사마다 시대 및 국가를 테마로 구분하여 선사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적과 박물관을 각각 답사 코스로 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사를 진행하면서 박물관을 관람하고 야외 답사지 구경하고 교수님 설명만 듣고 가는 그런 딱딱한 형식보다는 거기에 더해서 몇 가지 콘텐츠를 조금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 전시를 보면서 제가 특정 단어를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면 박물관에 한 글자씩 사진을 찍어 단어를 완성해오는 콘텐츠라든지 답사 후에 기억에 남는 유물의 이름이나 특정 단어를 공모하여 NNC를 하는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답사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활동도 추가로 진행해보자 합니다. 또 답사 코스 인근에 유명 카페를 간다든지 사진 명소를 들린다든지 하는 문화 관광의 요소도 포함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지역의 문화 상품과 문화 콘텐츠에 대해 기획하고 토론해 보는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계 답사 말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정 테마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기획 답사 코스를 짜서 공모를 통해 뽑힌 코스를 같이 진행해보는 테마 답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답사를 통해 여러분도 직접 주체적으로 답사를 기획해보고 참여하는 활동도 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과 건의사항은 언제나 환영이고요. 적극 반영해서 항상 기획을 할 테니 저와 재밌고 활기찬 동아리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업동아리 연마사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르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토르의 회장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 콘텐츠 취업동아리 토르회장 20학번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개강 총회를 맞이해서 저희 동아리 토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인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발표는 토르에 대해 그리고 지금까지 토르가 이어온 역사, 앞으로의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동아리 토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토르는 Traditional History of Revolution의 약자로 현재 김상훈 교수님의 지도 아래 역사 자료를 토대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한편 학우들에게 동아리 내에서 다양한 공모전과 대외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르는 방송 및 영상, 사진 등에 주력하는 영상 콘텐츠팀, 콘텐츠 기획의 기본이 되는 스토리텔링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토리텔링 팀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기획하고 있으나 이는 추후 활동과 학우분들의 의견에 따라 세분화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연도부터의 활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인 만큼 전처럼 활발한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오프라인으로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1학기엔 팬데믹 상황 이후 처음으로 개인 답사가 허용됨에 따라 동아리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조를 나누어 박물관에 답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 지난 학기 11월에는 덕수궁 야외 전시를 관람하며 미디어를 통해 담아낸 덕수궁의 가치를 살펴보는 활동을 12월에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안동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렇듯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던 저희 토르는 대면 수업이 활발해진 상황에 맞추되 안전과 방향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동아리 내에서 팀을 구성해 다양한 공모전 활동에 참여 예정이다. 개강 총회 이후 동아리 인원 조정이 끝나는 대로 역사 콘텐츠 경영대회 참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회나 연극, 영화 관람을 하고 의견을 나누며 단순 동아리 활동을 넘어서 선후배 간 소통이 부족한 안타까운 현실에 새롭고 소중한 인연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즐거운 활동이 예정된 토르에서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해보고 역사가 문화 콘텐츠의 콘텐츠로 축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 나갈 학우들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즈 동아리장을 맡고 있는 20학번 김민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뮤즈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뮤즈는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뮤지엄의 어원이자 예술의 여신인 뮤즈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역사 콘텐츠인 만큼 역사학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박물관, 전시관의 학예연구소나 큐레이터를 희망하거나 또 미술사에 관심이 많은 학우분들을 위해서 전시 콘텐츠 기획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도 교수님은 일본사를 수업해 주시는 김문가 교수님 그리고 서양사 수업해 주시는 류한수 교수님이 담당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2021년의 뮤즈는요. 온라인으로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모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독립현대미술관, 디지털미디엄을 활용해서 온라인 전시 관람을 하고 국립공을 이용해 설문지로 영상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전시 관람을 했고요. 이후에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 직접 방문하여 덕수궁 봄을 기다리는 나무뿐만 아니라 2021 상상의 정원까지 전시를 관람을 하고 체험을 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저희 뮤즈는 2022년 1학기 조금 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1학기에는 2가지 전시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첫째로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 전시인데요. 이 전시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앙리 마티스 전시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시를 관람해보고
이후에 아트인 메타버스라고 하는 최근에 AR이나 VR 등 관련한 기술과 미술이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전시를 관람하고 감상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영화 감상 활동도 계획을 했는데요. 프랑코포니아라고 하는 루브르 박물관과 관련한 영화입니다. 함께 관람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학예 연구자나 큐레이터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뮤즈는 미술사 스터디나 승무원 교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 학우들 간의 교류 활동을 조금 더 활발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1학기 활동에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과 SNS 소개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과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마찬가지로 구독과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거는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 전공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프로필에 링크트리를 하고 들어가면은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실 수 있고, 또한 저희가 상시로 공지를 올리는데 그 공지에 가끔 오픈 채팅방에 링크를 달아드리니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오픈 채팅방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권 FC는 저희 학과 공식 동아리는 아니지만 학과에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구하는 동아리인데요. 주장이 간단히 소개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2년도 여권 FC 주장을 맡게 된 1학번 이준도입니다. 여권 FC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 전공 축구 풋살 동아리이고요. 학기마다 학교에서 SMCL이라고 상명 챔피언스 리그라는 축구 대회가 열리는데 그 리그에 참여하고 있고, 이외에도 다른 타학교 동아리들이나 다른 팀들과 교류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축구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축구가 하고 싶으신데 조금 실력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으시고, 혹은 축구는 좋아하시는데 보시는 것만, 관람하시는 것만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친목 도모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동기 혹은 선후배들과 친해지고 싶은 학우분들이 있다면 저희 원FC에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총 한 13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그동안 여권FC 활동했던 사진들입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상명 챔피언스리그 SMCL이 되었을 때 저희가 경기 참여하고 단체 사진 찍었던 사진이고요. 맨 밑에 있는 양쪽 사진들은 예전에 인사대에서 단과대 체육대회를 열었을 때 저희가 또 풋살 팀으로 참여했었던 사진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따로 풋살 경기를 잡아서 저희끼리 경기를 하거나 이럴 때 사진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 제 번호거든요.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지 축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축구 경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응원을 해주시거나 이런 분들도 모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즌 마지막이나 이렇게 리그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올해 서포터즈상 이런 것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응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응원해 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T만 봐도 명문팀 같죠? 저희가 근데 목표가 1승이거든요. 3년 동안 승리가 없어요. 저도 여권FC 멤버인데 저 별명은 왼발의 맙수사거든요. 약간 별명으로 슈팅 햄스터나 약간 이바노 벤치나 이런 거 있으니까 별명 활성하게 지어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거나 축구에 관심이 있으시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개강총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는데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번 학기도 몸 건강히 마치시길 기대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 커넥트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회장 학교사학번 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